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툴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툴 프로그램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시간으로서, 기능 구현은 구현해야 될 코드 양이 조금 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한 서브 VI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를 정리를 했고, 그 네 가지 서브 VI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커맨드 라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서브 VI를 하나 만들 텐데요. 이름은 프레픽스로 소문자 서브 언더바가 붙게 되겠고요. exec cmd.vi라고 하는 서브 VI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execute command라는 의미죠. 그래서 약어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관련된 거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명령을 받아서 그 결과값을 실제 수행하는 그런 서브 VI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setString.vi라고 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 수행 결과값을 표시하기 위한 문자열을 생성하는 VI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savelog.vi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결과 출력 윈도우에 있는 로그 정보들을 자동으로 저장해야 될 파일명을 생성을 해서 저장해주는 VI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set window size라고 해서 프론트 패널의 패널 구의 크기를 변경했을 때 그 결과 출력 윈도우를 표시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크기도 같이 변경되도록 하기 위한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네 가지 VI를 만들어 볼 텐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서브 VI를 만들 텐데요.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전 강좌에서 한번 시스템 실행을 사용해서 각종 커맨드 명령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명령 입력 요청 윈도우로부터 직접 실행되어야 되는 명령을 사용하려면 명령어 앞에다가 cmd 그다음 한 칸 띄고 /c라고 하는 것을 삽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처럼 서브 VI를 만들 텐데요. 서브 VI 형태는 커넥터 펜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하나는 워킹 디렉토리, 하나는 커맨드 명령을 문자열로 받겠고요. 기본적으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은 항상 모듈화 할 때는 항상 연결되기 때문에 에라 클러스터는 제외하고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 두 개가 필요하고 출력으로는 아웃풋 스트링이 하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문자열 정합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맨 앞에 cmd 한 칸 띄고 /c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받은 커맨드를 붙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라인피드 상수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나중에 이 라인피드 상수를 추가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 커맨드 명령의 값이 업데이트 됐을 때 라인피드 상수를 만나게 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해서 명령을 수행하게 그렇게 코드를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라인피드 상수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완료될 때까지 완료까지 기다릴 거냐, 이게 디폴트로 참이어서 이건 굳이 연결 안 해줘도 되지만 명시적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보면은 최소화된 실행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 디폴트는 거짓인데 저는 최소화된 실행으로 한다고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입력으로는 작업 디렉토리를 인가를 해주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굵은 글자체인 반드시 명령 라인은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출력으로 표준 출력 결과값을 제가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출력으로 내보낼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서브 VI를 하나 만들 거고요. 다음으로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명령 수행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열을 생성하는 서브 VI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이 참인 거죠. 그 다음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기능적 글로벌 변수가 되겠습니다.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클리어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를 텐데, 클리어 값이 참인 경우는 자 shift 레지스터의 값을 빈 문자열로 해서 아웃풋 스트링 값이 이제 출력으로 나가게 되겠고요. 클리어 값이 거짓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자 입력으로 두 개의 입력을 받습니다. 하나는 input 커맨드를 입력받고요. 그 다음에 input 스트링을 받는데요. 여기서만 말하는 input 스트링의 의미는 뭐냐면 커맨드 라인 그 명령어를 처리한 결과값을 표시하는 결과 표시 문자열 값을 입력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cmd 한 칸 띄고 오른쪽 꺽쇠가 두 개가 표시되고 내가 입력으로 인가한 커맨드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커맨드가 수행된 결과값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이 스트링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save log.v라고 해서 결과 출력 윈도우에 있는 로그 정보들을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입력으로는 데이터, 문자열 형태의 이제 데이터를 하나 인가 받으시게 되면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이 되겠는데요. 자, 자세히 코드를 살펴보면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점점으로 표시된 부분을 언더바로 모두 바꾸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 불리언 값이 참이라는 거는 이 점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언더바로 변경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동으로 저장할 파일명을 컴퓨터의 날짜, 시간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테일로 .txt를 붙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저장할 파일명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파일의 경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신 다음에 경로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은 현재 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위치에다가 로그라고 하는 폴더 이름을 하나 이제 폴더가 있고, 이제 그 폴더 밑에 관련된 자동으로 생성된 텍스트 파일 이름이 이제 이름에 의해서 파일이 생성된다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파일 또는 폴더 존재 확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로그라고 하는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폴더를 생성을 해주고요. 있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그 경로 아래에 내가 자동으로 생성한 그 텍스트 파일로 이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save log sub라고 하는 이제 VR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일 IO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저장 경로 입력받고 create에 write only 옵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에 쓰는 동작을 수행을 해서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set window size라고 해서 결과 출력 윈도우의 크기, 그러니까 문자 인디케이터 크기를 그 메인 프로그램의 그 패널의 구의 크기가 변경될 때마다 유사한 사이즈로 변경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서브 vi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브 vi를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레퍼런스 넘버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레퍼런스 넘버는 뭐냐면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레퍼런스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넘버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자, 메인 vi에 보면 이렇게 아웃풋 윈도우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생성에 참조를 하시게 되면 이런 이제 참조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서 또 이 마우스를 이 오른쪽에 갖다 대면은 이제 이런 그 오른쪽 메뉴를 눌렀을 때 이런 메뉴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서 생성의 컨트롤을 만드시게 되면은 이 레퍼런스 넘버를 입력받을 수 있는 컨트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컨트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서브 vi에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자, 이거는 그 크기 정보, 크기의 모든 값을 프로퍼티 속성 중에서 크기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받을 수 있게 하시게 되면은 위드스하고 하이트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자, 클러스터 형태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 메인에서 입력받은 값을 이용을 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입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메인 vi의 그 구의 크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메인 vi의 구의 그 크기 정보를 입력을 받는데 이거를 위드스하고 하이트로 이제 두 개를 입력받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이즈가 옵셋을
폭이라던가 이 높이 정보가 그냥 입력받은 구의 크기 사이즈를 그대로 하시면은 그 사이즈가 조금 테두리 경계 부분이 잘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로 옵셋을 줄 수 있게끔 이 위드스 옵셋과 그 다음에 하이트 옵셋을 입력받을 수 있게 서브 VR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넥트 펜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자, 4가지 서브 VR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하나하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프로젝트 파일로 해서 메인 VI 하나만 만들었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서브 VI를 4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실제 윈도우 탐색기에서 새 폴더를 하신 다음에 서브 VI라고 제가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추가해서 자동 적용하신 다음에 자, 폴더 서브 VI를 지정하시고요. 여기서 서브 VI에서 새로 만들기에 VI 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자, 관련된 폴더에 생성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자, 서브 그 다음에 exec cm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인 그 모듈화 작업을 위한 기초 작업만 제가 여기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실버의 클러스터에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에라 클러스터 출력이 있죠. 커넥트 펜의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아이콘 그림을 이제 컨트롤 X로 잘라내시고요. 자, 아이콘 형태는 저는 서브 exec cmd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케이스 구조에 에라 클러스터 입력을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입력 선택자로. 그래서 에러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수행이 되고요. 에러가 있는 경우는 그냥 에라 클러스터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왁구를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으로 이게 좀 컨트롤 C, 컨트롤 V 이제 3개를 더 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set string이라고 하겠고요. 자, 이것도 자, 바꿀 부분은 이 부분만 바꾸겠습니다. set str이라고 하겠고요. 자, 다음은 자, save log라고 하는 걸 만들겠습니다. save log라고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자, save log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보시면은 이 서브가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를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로그에 서브라고 하겠습니다. 서브라고 하겠고요. 자, 관련된 것도 아이콘에서 SUV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set window size죠. set window size가 되겠고요. 관련된 것도 자, 아이콘에서 set win size라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부터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라인 명령어를 수행하는 서브 VI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서브 exec 커맨드를 이제 실행을 하신 다음에요. 자, 서브 VI에서 우선적으로는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불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실행을 어디에 있냐면 자, 연결에 가보시면은 라이브러리 앤 실행 파일에 가보시면은 시스템 실행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고요. 자, 관련된 함수에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출력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헬프에 보시면은 이제 완료될 때까지 자, 기다림에 대해서 저는 명시적으로 자, 참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화된 실행에 대해서도 yes를 하겠습니다. 참을 해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입력으로
자, 명령 라인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력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에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을 하실 거고요. 첫 번째로는 명령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앞에 프레픽스로 cmd 한 칸 띄고 /c라고 하는 거를 인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커맨드 명령어를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성에 컨트롤 하신 다음에 자, cmd라고 하겠고요. 커맨드 명령어를 입력받게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라인피드 상수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피드 상수를 추가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메인 VI에서 자, 이 커맨드 라인의 입력값에서 입력값이 변경됐을 때 라인피드 상수를 이제 검색을 해서 그 이전 값을 이용을 해서 명령어를 처리하려고 할 때 사용하기 위한 거고요. 자, 명령 라인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작업 디렉토리에서 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디렉토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라고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입력은 다 완료가 됐고 출력으로는 표준 출력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out string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한번 꾸며 보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이제 커넥트 펜 연결과 이제 각각 배치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자, 작업 디렉토리인데 이게 너무 기네요. 그러면은 좀 사이즈를 좀 줄이겠고요. 자, 근데 여기도 보면은 프로퍼티에서 보면은 자, 캡션으로 보이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자, 캡션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 라벨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커맨드 입력 받을 수 있고요. 입력은 2개고 그 다음 출력으로는 이제 표준 출력이 하나 나가는데 이것도 캡션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사이즈가 좀 커 보이네요. 좀 줄여볼게요. 줄이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도 라벨로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아웃풋 스트링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라벨로 보이게 하겠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렉토리에 탐색 옵션도 보면은 디폴트는 파일인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폴더로 할 겁니다. 자, 폴더로 하겠고요. 자, 폴더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C로 그냥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은 자, C로 하겠고요. 커맨드에다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dir로 하겠습니다.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dir 명령을 수행한 결과값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브 VI는 다 이제 커넥터 펜을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지금 이 예제하고 동일하게 자, 워킹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디렉토리 정보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커맨드 연결해 주시고요. 출력으로는 아웃풋 스트링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서브 VI는 완성이 됐고요. 자, 두 번째로는 setString V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setString 같은 경우는 커맨드 라인에 이제 명령 수행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이제 문자열을 생성하는 서브 VI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제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예를 들어서 에라 클러스는 그냥 연결을 시켜주고요. 자, 이 위쪽에다가 코드를 완성하겠습니다. 자, 기능적 글로벌 변수의 형태는 이제 화일 루프가 하나 있겠고, 자, 화일 루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입니다. 자, 컨트롤 Z 하시고 생성의 상수 참이고, 그 다음에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하시는데 shift 레지스터는 초기화가 되지 않는 shift 레지스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리어 버튼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클리어 버튼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자, 클리어라고 하겠고요. 자, 클리어라고 하겠고, 이 클리어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문자열을 출력으로 내보낼 텐데요. 예를 들어서 클리어가 참이다. 참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문자열에 가보시면 이제 빈 문자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빈 문자열 출력이 나가게 되어 있고요. 자, 거짓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자, 여기 보면 문자열 연결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받기 때문에 입력받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프레픽스에 cmd 대문자를 하고 한 칸 띈 다음에 오른쪽 곡선에 2개를 하고 한 칸 띄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 명령어를 하나 받겠습니다. 커맨드 명령을 받겠고요. 생성에 컨트롤 하신 다음에 자, 얘는 이제 cmd 명령을 하나 받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명령 받고 자, 와이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input string도 하나 받겠습니다. 그래서 얘 복사하신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인 거죠. input str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더 위에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전 값을 또 입력받겠죠. 그래서 이전 값에다가 이걸 추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클리어 값이 거짓인 경우는 이렇게 입력으로 2개를 받은 걸 가지고 조합을 통해서 문자열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출력에는 생성에 인디케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자, output string이라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output str로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론트 패널을 좀 꾸며 볼게요. 자, input string이 있을 거고 그 다음 input 커맨드가 있을 겁니다. 커맨드가 있고 그 다음에 클리어를 할지 말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output string이 있죠. 그래서 이 서브 VI를 간단하게 좀 실행을 시켜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치는 끝났고 커넥터 펜 연결을 하겠습니다. 커넥터 펜도 가급적이면 이론에서 나와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input 커맨드 같은 경우 커맨드는 요 위쪽에서 받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input string은 여기 앞에서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어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서 받겠고요. 그 다음에 output string 매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input string은 뭐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커맨드는 뭐 dir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근데 아마 커맨드가 여기 뒤에 엔터까지 아마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단은 이게 기존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건 테스트니까 일단 잠시만요. 테스트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클리어를 먼저 해주죠. 뭐 클리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 값이 날아가는 거죠. 자, 날아갔고 다시 자, 여기 dir 엔터까지 지금 돼 있거든요.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프레픽스로는 커맨드 한 다음에 이제 오른쪽 화살표 2개를 하고 내가 입력한 명령어가 찍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수행 결과 값이 이제 여기 로그가 표시되게 이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브 VI도 지금 완성이 다 됐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로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자, 로그 파일도 근데 로그 파일을 만들기 전에 일단 세이브 로그 서브 파일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하단과 같이 파일 IO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 IO 함수를 제가 불러올게요. 파일 열기 생성 대체, 그 다음에 파일 닫기가 있을 거고 텍스트 파일에 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함수를 불러오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를 각각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자,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겠고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 자, 앞부분 같은 경우는 자, 입력으로 경로를 받아야 되겠죠. 생성에 컨트롤 하신 다음에 자, 그냥 저장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한글로 저장 경로라고 하겠고요. 자, 나머지 이제 옵션 자, 동작 같은 경우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크리에이트로 하셔야 되겠고요. 새로운 파일을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자, 접근 방식 같은 경우는 라이트 온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와이어를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와이어 정리하시고 그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좀 가져오신 다음에 오른쪽 경계 맞추시면 좀 깔끔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참조 번호를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파일 열기 생성 대체라는 함수고요. 얘는 자 라벨 텍스트 파일에 쓰기 함수가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자 파일 닫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텍스트 파일에 생성에 컨트롤 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 VI도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 시켜 주겠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가 완성이 됐으면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입력 데이터 그 다음에 자 저장 경로 입력받게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 이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 같은 것들 컨트롤들을 다 배치했고 자 여기서 보면은 서버 VI의 커넥터 펜 같은 경우도 저장 경로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서브 그 세이브 로그 서브라고 하는 VI도 이제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세이브 로그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코드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자, 조금 더 넓히겠고요. 코드는 복잡하지만 제가 이전에 계속 강좌를 진행하면서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앞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컴퓨터에 그 파일로 저장하기 위한 이제 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시간 정보, 날짜 시간 정보를 이용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타이밍 함수에 가보시면은 날짜 시간 문자열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거에 출력값을 이제 생성의 인디케이터를 만드신 다음에 자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게 중간에 시분 초 사이에 땡땡이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죠. 근데 이 땡땡은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 파일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땡땡을 제가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자열 함수에 가보시면은 자 문자열 검색과 대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헤라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입력으로 자 입력 문자열 연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모두 대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본은 거짓인데 얘를 생성해 상수해서 참으로 하시게 되면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검색 문자열 체크하신 다음에 상수 만드셔가지고 검색 문자열은 땡땡이죠. 땡땡인가 해주시고 얘를 이제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변경 문자열을 또 하나 만드셔서 언더바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언더바로 하겠습니다. 언더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 저장할 파일 이름이 생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이름에다가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계속 만들 텐데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저장할 파일 경로 정보를 만들 거예요. 경로 정보를 만들 방법은 파일 IO에 가보시면 파일 상수가 있고 여기에 가보시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경로 정보를 얻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위로 올라가 보시면 경로 만들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 만들기 입력으로 자 베이스 경로 정보 인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폴더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문자 이제 L에 로그라고 하는 파일 폴더를 만들 거고요. 자 근데 이 로그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폴더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방법은 파일 IO의 고급 파일 기능에 가보시면 여기에 잠시만요. 밑에 보면은 파일 또는 폴더 존재 확인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문자열 검색과 대체가 되어 있고, 얘는 자 파일 또는 폴더 존재 확인이라고 하는 자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관련된 정보를 인가해 줍니다. 그랬을 때 로그라고 하는 폴더가 없으면 폴더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파일 또는 폴더가 존재합니까? 이거를 이제 이 케이스 구조 입력 선택자로 연결을 해 주시고요. 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고요. 없으면은 폴더를 생성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그것도 아까 파일 IO의 고급 파일 기능에 가보시면은 폴더 생성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걸 이용해서 자 폴더를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폴더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폴더까지 정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경로 정보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열로 변화를 하겠습니다. 문자열 함수에 가보시면은 경로 정보를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경로를 문자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문자열로 바꾸겠고요. 자 이렇게 했고, 자 이 함수는 경로 만들기,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자 경로를 문자열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문자열 연결 함수 입력으로 넣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자동 파일 저장 이름을 제가 만들었죠. 그러면 관련된 거를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폴더를 구분하기 위해서, 파일과 폴더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달러 표시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자 저장할 파일 이름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이제 테일에다가 .txt를 인가해 주시면 되겠죠. .txt. 자 이렇게 하면은 저장할 파일 이름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저장할 파일 이름이 생성이 됐고요. 그러면 이건 이제 문자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다시 경로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문자열 연결이겠고요. 다시 이거는 자 문자열을 경로로 바꾸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save log serve라고 하는 VI 아까 만든 거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자 경로 연결해 주시고, 자 입력으로는 저장할 데이터, 문자열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자 코드 사이즈를 좀 옵티마이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자 이렇게 에라 클러스터를 좀 줄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프론트 패널은 심플하죠. 데이터만 하나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자동으로 그 저장할 파일 폴더와 파일명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그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폴더는 여기가 됩니다. 지금 이 폴더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테스트라고만 하겠고요. 자 폴더 생성의 입력으로 이 경로 그 생성할 폴더 정보를 인가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인가를 안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별도의 폴더를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 창이 활성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 복제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로그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됐고, 거기에 보면은 컴퓨터의 시간 정보를 가지고 텍스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죠. 그리고 에디터로 열어보시게 되면은 자 테스트라고 하는 게 저장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이브 로그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서버 VI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자 윈도우 사이즈 정보를 입력받아서 자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크기를 변환해주는 서버 VI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set window size라고 하는 VI를 가지고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자 에라 클러스터에서 이제 작업을 할 텐데,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자 레퍼런스 정보를 이제 컨트롤로 입력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레퍼런스 정보를 만드는 방법은 자 메인 VI에서 지금 내가 입력받으려고 하는 거는 이 관련된 부분, 이 아웃풋 윈도우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그 윈도우 사이즈를 입력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풋 윈도우 사이즈라고 하는 이 윈도우 사이즈 정보를
그 속성을 제가 바꾸려고 하거든요. 서브 VI에서. 그래서 그거 서브 VI에서 메인 VI의 속성을 바꾸는 방법은 참조 번호를 이제 넘겨줘서 프로퍼티 노드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예전에 강의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아웃풋 윈도우에서 생성에 자, 참조를 하나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참조의 오른쪽에서 다시 생성에 자, 컨트롤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아웃풋 윈도우에 해당하는 참조 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컨트롤이 생성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이건 지우시고 자, 관련된 거를 컨트롤 X 해서 가져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자, 레퍼런스 인풋이라고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하신 다음에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자, 레퍼런스 입력을 이렇게 연결해 주십니다. 참조 번호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 프로퍼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저는 이 크기 정보를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근데 자, 여기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출력 값도 생성의 인디케이터에서 자, ref out이라고 하겠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그냥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옵셋을 추가로 빼서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자, 일단 사이즈에서 생성에 자, 컨트롤 하나 만드시겠고요. 이 관련된 값이 입력으로 인가가 받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자, 클러스터 형태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풀겠고요. 위드스하고 하이트 정보를 받겠고 자, 이 정보를 저는 빼겠습니다. 자, 일단 또 여기서 자, 생성에 상수를 만드신 다음에 와이어를 연결 끊고 자, 더블클릭, 테두리 더블클릭 하시고 자, 이거를 다시 이제 클러스터로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묶어서 연결해 줄 텐데요.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자, 사이즈 정보로 이걸 인가해 줄 거예요. 근데 그냥 인가해 주는 게 아니고 옵셋을 빼줄 겁니다. 자, 위드스 정보. 자, 여기서 숫자형에 가보시면은 이제 빼기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빼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빼줄 텐데요. 자, 생성에 컨트롤 만드시고 얘 같은 경우는 자, 위드스 옵셋이라고 해서 W 옵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W 옵셋을 빼서 위드스에 연결해 주시겠고요. 자, 마찬가지 이 부분을 좀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자, 하이트 옵셋이라고 하겠고요. H 옵셋이라고 하겠습니다. H 옵셋이라고 하겠고요. 관련된 정보를 이제 하이트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만드시게 되면은 자, 서브 VI에서 메인 VI에 이제 문자 인디케이터의 크기 정보를 이렇게 가변을 시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서브 VI의 동작은 자, 나중에 확인을 한번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위드스하고 하이트 정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입력으로 폭, 그 다음에 레퍼런스 입력, 그 다음에 레퍼런스 출력이 있죠. 자, 커넥트 펜은 여기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커넥트 펜은 일단 레퍼런스 인풋과 레퍼런스 아웃풋 연결해 주시고요. 자, 위드스 옵셋은 자, 여기서 받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 옵셋은 이 아래쪽에서 받게 자,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 주시고 사이즈를 좀 맞추겠습니다. 자, 위드스, 그 다음에 하이트, 그 다음에 크기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메인에서 자, 이거는 원래 다음 시간에 구현할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해서 구획에 대해서 구획 크기가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내가 이벤트를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자, set window size 정보를 가져오겠고요. 그냥 이번 시간에 뭐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여기 아웃풋 윈도우에 대한 레퍼런스를 만들면 되겠죠. 참조를 만드셔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냥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자, 새 경계 같은 경우도 보면 클러스터 형태이기 때문에 이름으로 풀기를 하신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네 가지 정보가 있죠. 근데 실제로 쓰는 거는 라이트하고 바텀 정보 두 개지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개만 가져오시고요. 이 두 개를 이제 입력받아가지고 여기 처리할 텐데, 그냥은 인가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생성의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 자, 와이어를 좀 지우신 다음에 테두리 더블 클릭해서, 자,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이용을 할 텐데요. 자, 여기에 크기 정보 연결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고, 좀 컴팩트하게 좀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 이제 위드스하고, 자, 하이트 정보를 인가해 주시면 되는데, 자, 위드스는 이제 라이트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자, 바텀은 하이트하고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강제 변화점이 생겼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다 삽입의 숫자형에서 변환하신 다음에 부호 없는 32빗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삽입의 숫자형의 변환에 부호 없는 32빗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 구의 크기가 변경이 됐을 때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자, 구의 크기를 변경을 하니까 이 윈도우 사이즈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의 출력 결과를 표시하기 위한 문자 인디케이터의 크기도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여기서, 자, 옵셋을 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드스 옵셋은 예를 들어서 일단 10 정도 해볼까요? 그리고 하이트 같은 경우도 높이는 조금 많이 빼볼게요. 100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는 좀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해볼 때마다. 자, 얼추 맞아가죠. 100으로 하니까 좀 맞는 것 같고, 여기는 조금 더 줄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위드스는 15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하고 사이즈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서브 VI에서 메인 VI의 속성을 각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제대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관련돼서 실제 메인 VI에서 참조해야 될 서브 VI들에 대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